그래서 요새는 보면 느낌이 일단 물려야 돼. 일단 물려야 뭐라도 터져서 갑자기 급등을 하지. 네. 보고 사면은 손이 안 나가. 왜냐면 아침부터 일단 뜨기 시작하니까 네. 현금이 없으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다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시장이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시장을 딱 보면 빨간색이 많으면 막 다 오른 것 같고 네. 이렇게 장이 좋은데 네. 왜 내 거는 수익이 안 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착각인데 빨간색이 많이 보이면 다 오르는 것 같지만 그 빨간색이 보이기 전에 파란색으로 한 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빠진 건 생각 안 하고 일단 올라가는 날 양봉만 보고 와 이렇게 많이 오르고 다 오르는데 왜 나는 왜 이래 막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시장이 요새 조금 어려운 게 뭐라 그럴까요?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종목만 계속 가요. 그래서 그 가는 종목이 잠깐 조정받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지 안 가는 종목은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안 가는 종목이 절대 안 가서 이렇게 빵빵 버리면 갑자기 한 번 또 급등을 해요. 그러면은 아이고 괜히 팔았다 좀 후회하고 막 그런 시장? 요새 좀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이제 뭐 옵션 만기가 이틀 정도 앞에 남았잖아요. 네.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데 어제 또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 많이 오르니까 네. 오늘 반도체들 많이 빠지긴 했는데 또 어제까지는 또 반도체가 엄청 빠졌거든요. 한 3일 정도 따다닥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와도 뭐 강했던 종목은 반도체 안에서도 강했던 종목은 고점 돌파. 반도체 중에서도 뭐 강하지 못했던 쫓아가던 종목들은 쫓아가다 말고 다시 하라.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섹터 안에서 주도주들 특히 이제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는 일단 60에서는 깼다가 올라온 상태인데 지수가 60에서 깼을 때도 보통 20에서 5일선에서 잘 버텼던 종목들이 다시 신고가 나는 그런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어떻게 어렵다면 되게 어렵고 네. 주도주만 가지고 플레이 하시는 분은 되게 좋고 왜냐면 네. 오르면 매도 빠지면 재매수 오르면 매도 빠지면 재매수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이 기계 섹터 그 다음에 전력기기 섹터 쪽들 이런 쪽들은 그냥 꾸준히 계속 가고 네. 그 다음에 뭐 방산도 수주 받으니까 또 뭐 물론 조정도 받았지만 또 가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잠깐 쉬고 또 가고 네. 이쪽이 좀 실적이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이랑 수출로 인해서 괜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도 가는 것만 가는데 네. 반도체도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향보다는 좀 하이닉스 향이 좀 세고 뭐 하이닉스가 워낙 이제 HBM 쪽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삼성보다 앞서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보다는 하이닉스. 그래서 하이닉스 향 중에서도 최근에 뭐 STI 같은 경우는 막 계속 고점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삼성 거 중에서는 최근에 약간 뭐 올라오는 것들이 뭐 덕산 하이메탈, 뭐 그다음에 오르스테크, 그다음에 오늘은 뭐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대장들이 있는데 뭐 한미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대덕전자, 뭐 이스페타시스, 뭐 그다음에 아비코전자 이런 애들이 좀 대장들이었었는데 얘네들이 먼저 가고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또 하이닉스 관련주들이 다시 치고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는 그러다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치고 나가는 흐름이고 2차 전지도 뭐 다들 네. 대장이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라고 다 가는 거가 절대 아니거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주도주만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뭐 최근에 에코프로 100만 원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다음에 금양 이런 식으로 좀 시가총액이 있으면서 뭐 지수 편입 기대감 MSCI 지수 이제 편입 기대감이 있는 것들 내지는 공매도 때문에 쇼커버링이 세게 들어오는 것들 이 두 종목이 좀 그런 스타일들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포스코 DX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쇼커버링 스타일로 많이 올라오고 요새는 아침에 10% 올랐네? 그래서 팔면 안 돼요. 끝을 봐요. 끝까지 그냥 네. 그냥 쭉쭉쭉쭉 끝을 봐요. 가는 놈이 계속 가서.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한 번 오르면 끝을 봐요.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도 뭐 성화이텍이나 화신 이런 거 되게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화이텍이 아침에 10% 오르길래 많이 올랐네. 근데 거의 상한가까지 가요. 화신이 그럼 쉬었네? 그럼 그 다음날 화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요새는 오르기 시작하면 10%에서 안 끝나요 보통. 거의 20% 이상 거의 상한가까지 찍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요새는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매도나 쇼커버링 이런 효과들이 상당히 좀 많고 기관이 일단 뭐 좋다고 레포트가 나오면 그냥 쭉쭉쭉쭉 쏘고 이런 흐름에서 한번 움직이면
세게 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스타일들이 좀 계속 나타나죠. 2차 전지가 다 가는 것 같지만 지금 절대 안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뭐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네. 그냥 SDI도 그냥 막 이러고 SK 뭐 이노베이션 이런 거 움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전해액 쪽들 그다음에 안 가잖아요. 뭐 네. 첨보 이런 거 절대 안 가고 그다음에 네. 양극재 중에서도 LNF 절대 안 가고 네. 그죠? 에코프로비엠 또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긴 하죠. 포스코 이런 퓨처는 식으로 잘 가고. 네 포스코 퓨처는 리튬으로 가는 음.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리튬으로 가는 것도 오늘은 조금 조정 받았는데 리튬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네. 각 섹터별로 대장주들은 좀 가고 네. 다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엔캡 이런 것도 잘 안 가고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정도. 그다음에 뭐 나노신 소재 이런 것들도 어제 빠진 거 오늘 복구 뭐 이 그 정도. 정도. 대주전자도 지난번에 엄청 갔다가 뭐 13만 원까지 갔다가 뭐 다시 9만 원 초반 왔다가 다시 또 음. 겨우 조금 올라오는 상태. 이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날을 보면은 아이고 2차 전지 다 가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돌아서 보면은 네. 빠진 날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아. 2차 전지도 가는 놈만 간다. 최근에 뭐 장비주 아시잖아요. 하나기술이 지금 대장이었잖아요. 장비주에. 네. 하나기술 가고 나니까 옛날 대장이었던 이제 PNT 쉬다가 쫓아가고 네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약간 세대 교체 느낌도 살짝 있지만 약간 주도주들이 분명히 이슈가 있는 것들이 이런 쪽들로 좀 수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냥 다 가지는 않는다. 반도체도 안 가는 건 죽어도 안 가요. 네. 가는 것만 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좀 기관에 손을 타거나 뭐 외국인이 선호하거나 내지는 뭐 수급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거나 뭔가가 있는 것들만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매매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울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네. 한번 이게 악순환의 사이클에 걸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순환의 사이클에 걸리면 뭐 이렇게 좋은 장이 다 있어. 팔면은 빠지면 또 사면 오르고 올라서 팔면 또 사면 이렇게 지고 계속 네. 예,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안 가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그냥 거기서 보잖아요. 현대차도 맨날 21만 원 못 넣고 헤매잖아요. 하지만 현대차 밑에 있는 애들 최근에 모비스, 위아, 뭐 현대 오토에버 이런 거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들 어차피 현대차가 전기차 많이 팔아야만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지금 성화이태, 화신 이런 전기차 부품업체들 그냥 치고 나오는 거죠. 계속 네.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가 좀 이슈가 있는 것들 위주로만 이렇게 치고 나오는 상태. 오늘은 사실 뭐 모든 섹터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네. 보시면은 뭐 정말 저기 버려져 있던 화장품 대형주들도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던 엔터주들도 오늘 SM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왔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섹터 안에서 많이 빠진 것들 음식료도 거의 안 가던 섹터였었는데 오늘 반등 백화점도 절대 안 가던 섹터였는데 오늘 반등 이런 식으로 그냥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올려주긴 했지만 그게 지금 추세를 막 강하게 반전시켜서 얘네들이 주도주가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지금 주도주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전기차 뭐 자동차하고 그러니까 그 자동차 부품 포함해서 네. 그쪽들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예, 이쪽 요 세 섹터 안에서만 계속 주도주가 계속 돌고 뭐 물론 최근에 무슨 그 이제 스레드 네 그거 때문에 지금 뭐 광고 온라인 광고 이런 쪽들이 순식간에 막 6-70%씩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너무 개별주들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사실 최근 며칠 동안 다 물려 있는데 그거 팔고 거기로 옮겨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요새는 보면 느낌이 일단 물려야 돼. 일단 물려야 뭐라도 터져서 갑자기 급등을 하지 네. 보고 사면은 손이 안 나가. 왜냐면 아침부터 일단 뜨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1-2% 올랐을 때 따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아침부터 치고 바로 나가버리니까 그런 현금이 있어야 심리가 돼. 저만의 심리만이 아니었군요. 다 똑같아요. 현금이 있어야 돼. 네. 현금이 없으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다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주식 다 물려있는데 그거 팔고 옮겨갈 수 있을 만한 용기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침부터 떠서 나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쉬운 듯 어려운 듯 쉬운 그런 시장의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시기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뭐 그 대장주, 뭐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네. 이런 섹터 내에서의 대장주를 위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주식 매매법이 좀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저도 사실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뭐 물론 잠깐 중간에 뭐 조정들이 뭐 있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반년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좀 7월 달은 좀 주춤하겠다, 변동성이 커지겠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방송에서 하면서 다녔는데 일단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가는 놈은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급이 분산되지 않고 쏠림이 있는 시장에서는 네. 특히 그 쏠림을 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던 종목이 쉴 때 저도 STI 같은 경우도 엄청 올랐다가 중간 정도까지 빠졌을 때 샀거든요. 네. 근데 다시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좋아질 수 있고 이슈에 노출된 섹터 내의 종목들 중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가 신종목을 사야지 아예 출발도 안 한 종목을 사면 계속 출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종목들은 기관 계속 레포트도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기관이 레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이 좋은 게 기관 레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이 탄력이 되게 좋고 네. 그다음에 지금 대형주보다는 기관 선호주 중에서 중형급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수익 내기가 좋은 시장이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한번 갔던 애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한번 세게 갔던 종목들은 조정받고 또 가요. 네. 근데 안 간 종목은 절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뻔한 거, 네. 다 아는 거. 하지만 많이 올랐다고 손도 못 대겠는데 싶은 거. 에코프로 계속 가잖아요. 네. 그게 뭐 실적으로 가거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뭐 쇼커버링이라든지 이런 수급 이슈로 가는 거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감이 있어서 못 사잖아요.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제도권에 있는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도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오늘 신문 나왔더라고요. 네. 60만 원 넘어서는 순간부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네. 뭐 이거는 산다 그러면 말리지도 못하겠고 그냥 뭐 그거는 선택이에요. 고객님의 선택이에요. 밖에 답이 안 나오는데 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2차 전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라고 다 가는 건 절대 아니다. 맞아요. 네, 뭐 요새 조금 망가졌던 동박 섹터주들은 조금씩 회복 기미가 있어요. 뭐 롯데에너지, 모트리얼즈하고 뭐 SKC 뭐 이런 것들 조금씩 올라오고 뭐 음극재들도 소폭. 왜냐면 중국이 그 원자재 수출 안 한다. 이 얘기 하는 순간부터 2차 전지 소재하고 움직이는데 반대로 반도체는 빠졌었거든요. 네. 뭐 나중에 그 원자재 공급처를 다시 어떻게 재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고 맨날 저렇게 미국도 중국을 까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지금도 알게 모르게 계속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존도가 그렇게 센데도 불구하고 계속 까기는 까는데 어차피 중국을 좀 무시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뭐 계속 가고 있던 반도체도 그 이슈로 그래서 단기 조정받고 뭐 어제 미국 반도체 오르니까 올라왔는데 사실 거기에는 보면 뭐 챗 GPT가 최근에 트래픽 감소하는 부분들이 또 영향을 줬고 트래픽 감소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막 신기해서 많이 썼다가 뭐 이제 조금 슬슬 다운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인공지능 칩, AI 칩들이 우두두두두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가온 칩스 이런 것들도 엄청 갔다가 하루 만에 그냥 쭉 빠지는 정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되게 민감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잘못 사면은 손실, 잘 사면은 수익이 바로바로 크게 나는 시장인데 그건 그런데다가 갑자기 뭐 스레드 나오니까 스레드는 또 신기하잖아요. 처음에 나왔으니까 또 사람들이 막 그래서 1억 명이네 뭐 어쩌네 뭐 챗 GPT보다 더 빨리 네, 맞아요. 달성했는데 그러니까 또 관련주들이 쫙 온라인 광고주들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니까 다 그냥 테마잖아요, 지금은. 네. 네, 다 테마잖아요. 나 얘네랑 뭐 하고 있어, 나 얘네랑 뭐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초기에 첫날 올랐을 때 잘 따라 사면은 수익이 단기간에 네. 많이 나겠지만 따라 살 용기 없으면 그냥 다 그냥 계속 구경만 하게 되는 그림의 떡?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마주만 하실 분들은 테마주만 잘 따라 하시고 네. 그게 싫으신 분들이라면은 기관 주도의 주도주들이 조정받았을 때 네. 매매하는 전략이 좋다. 농담처럼 잘 모르겠으면 대통령 순방하는 날짜만 기억해라. 순방하기 전에 원전주나 방산주나 재건주 사놓으면 무조건 네. 수익이 지금 되거든요. SMR 이런 거. 지금 원전주 엄청 올랐어요. 네. 어제 오늘. 맞아요. 그죠? 맞아요. 두산 네. 에너빌리 피하면서 뭐 네. 작은 것들 되게 많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원전도 가지만 뭐 전기차 때문에 뭐 전력기기도 또 계속 가고 재건주랑도 또 기기랑 뭐 전력선들을 다 엮이잖아요. 네. 또 재건주들 뭐 삼부토건부터 시작해서 막 쫙 우르르르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방산주 외국 뜨기만 하면 또 뭐 수주 얘기 나오니까 뭐 K9 자주포 얘기 나오면서 또 막 네. 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계속 외국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갈 때마다 약간 저기 동유럽 쪽으로 좀 가면은 네. 효과가 좀 있어요. 네. 지금 전쟁 쪽 관련 근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정만 대통령 일정 동선만 파악하고 있어도 돈이 되더라. 네. 뭐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지만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일정 매매 테마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말이 되니까. 방사는 실적도 있으니까요. 방사는 당연히 실적이 되고 그다음에 원전도 맨날 가면 수주 얘기 나오고 네. 재건도 뭐 한다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그렇다시피 대통령 일정만 어디로 가는지만 꿰고 있어도 대충 방향성은 나오는 그러니까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아예 모르겠으면.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일정 부분 계속 갖고 계시다가 주도주들 조정받으면은 들어가고. 주도주.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기관 장세고 외국인은 그냥 대형주로 해서 지수 빠지면 지수만 잡아주고 있거든요. 요번에도 2,520까지 빠졌다가 네. 바로 또 2,550 넘어오잖아요. 안 올라오면 안 되는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쳐지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었는데 딱 올려놓잖아요. 네. 또 이제 지수 올려놓고 나면 또 종목 갖고 뭐 장난칠 수도 있고 뭐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7월이라서 네. 종목별로 변동성이 많이 커져요. 네. 그래서 7월달, 8월달은 또 휴가 시즌,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요거 엮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그 종목을 버리지 말고 그 종목이 주도주라면은 요 행간을 잘 이용해서 매매하는 전략, 요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조금 뭐 전략보단 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매수 매도에 있어서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갈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그 짧은 게 사가지고 5% 먹어서 짧은 게 아니라 사가지고 2, 3일? 내지는 하루만이라도 내 목표치가 뭐 달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20%, 30% 하루에도 올라 버리니까 네. 그럼 팔고 다시 빠졌는데 일정 수준에서 잘 지지가 되면 다시 사고. 네. 네. 이게 지금 약간 그런 용기하고 매매의 그런 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좀 사놓고 묻어놓아서 갈 수 있는 장이라면 주도주라면 물론 빠지다가 다시 가니까 네. 보니까 막 LS 일렉트릭, 막 현대 일렉트릭, 현대 건설기구 빠졌나? 그럼 오늘 또 올라와 있고. 네. 빠졌나? 아, 이제는 빠지겠지. 그러면 갑자기 리포트 나와서 오늘 급등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는 아직까지 그 흐름이 유효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잘 사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좋은데 그거 외에 뭐 개별주라든지 아니면 단기에 주도주가 낙폭이 보였을 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당연히 좀 수익 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2, 3일? 뭐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자기 목표 수익을 좀 정해놓고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 목표 수익이 뭐 10%다, 20%다, 5%다. 이거에 따라서 팔고 나면은 뒤돌아보면 안 되고 아까우면 안 되고. 와, 근데 부장님께서는 이 거의 전 섹터를 다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직원들마다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저는 모든 섹터를 다 봐요. 왜냐하면 매일 방송을 해야 되고. 그럼 정리가 딱 하셨을 때 많이 오른 거를 우선 이렇게 확 한번 보시는 건가요? 그날? 아, 그날 많이 오른 것도 보지만 그날 좀 의미 있게 수급이 바뀌거나 네.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거나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기사, 뉴스 많이 봐요. 리포트도 많이 보지만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한 6시 40분에 출근하거든요. 네. 6시 40분에 출근하면 일단 미국 시장이랑 기사랑 뉴스랑 뭐 미국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랑 미국 시장 무슨 종목 올랐는지 보고 그다음에 리포트 나온 거랑 뉴스 나온 거 다 보고 거기서 좀 이제 좀 종목도 추리고 네. 또 이제 방향을 잡고 또 장중에도 눈을 떼지를 않는 게 뭐 어떻게 뭐 2차 전지만 하시는 분들이나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볼 수밖에 없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 관심 분야만 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어차피 시황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종목을 다 보고 전 네. 섹터를 다 보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보다 보면 제가 스크린하는 종목이 한 400종목 정도 되는데 와,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느낌이 오는 종목 있잖아요. 아, 쟤는 저기까지 빠지더니 며칠째 저기서 횡보하는데 네. 절대 안 밀린다. 거래량 들어온다. 딱 열어보면 기관이 계속 사고 있네.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매매 준비를 하는 거고 어떤 것들은 올라갔는데 아 저거 힘이 점점 떨어진다. 고점이 계속 이제 못 돌파하고 밀린다. 봤더니 수급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종목은 그 다음날 반등하더라도 일정 기준 수준 이상 못 올라가면은 바로 매도. 네. 원래 사실 이게 매도 매수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매수는 쉬운데 매도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기회비용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싸다고 생각해서 산 자리에서 샀는데 빠지면 물 타는 게 아니라 싸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샀는데 빠지면 바로 손절. 다음 대기선에 가서 다시 기다려서 매수. 내가 근데 싸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샀는데 손절했는데 다시 기어 올라가면 다시 사야죠. 네. 이런 식으로 좀 기회비용과 약간의 손절을 좀 빨리 하더라도 그래야지만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물려 있으면 기회가 없으니까. 네. 맨날 손실 났다가 원금, 손실 났다 원금. 그러니까 다들 원금 만들려고 주식하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좀 빠른 트레이딩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더라도 주도주 종목에서 물려야지만 네 지금은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성향의 종목들을 사야지만 순식간에 성화이텍 상한가 치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중소형주들은 리포트가 나오면 쭉 치고 올라가니까 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STI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하이닉스 양인데 이것도 계속 레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빠질려다 또 올라오고 빠질려다 또 올라오고 계속 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까 뭐 말씀드린 그런 테마주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 갑자기 형성돼. 근데 스레드가 딱 터졌을 때
주도주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그 주도주를 보면서 같이 가는 애들을 골라내면은 단기 트레이딩은 되는데 그 역량이 없으면 아예 접어야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 이런 거 트레이딩 하기가 역량이 없으면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주도주, 반도체 주도주, 자동차 부품 주도주 안에서 종목만 잘 고르면 지금은 계속 기회도 나고 수익도 난다.